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어떻게들 지내세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농장 식구들이 올해 농사를 좀 빵빵하게 잘 지어서 인연 있는 식구들을 좀 잘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농사도 많이 확대도 하고 애써서 일도 많이 했는데 기후 때문에 잘 안 됐다고 그래요. 감자 농사도 그렇고 양파 농사도 그렇고 고추 농사도 그렇고. 마을은 어떠신가요? 어쨌든 이제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기후가 어쨌든 뭐 예상 밖에 어쩌면 우리 예상을 훨씬 넘어서죠. 놀랍게 이제 큰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니까 거기에 적응해가는 과정이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예. 이런 때일수록 사람과 사람 관계라도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우리 사회 현상은 보면 기후 못지않게 사람과 사람 사이도 참 보통이 아닌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이래저래 사는 게 만만치 않다고 하는 걸 실감할 수밖에 없는 게 요즘이 아닌가 싶네요. 저는 최근에 이제 전전긍긍하고 사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한 두 가지 정도 소개해 볼까 싶네요. 제 근황으로서. 우리 어릴 적에 이제 경전에서 그 경전 공부를 해보면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물건들을 정말로 소중하게 써야 된다고 하는 걸 많이 강조를 했어요. 이 주어진 물건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잘 관리하고 잘 써야 된다. 그것이 이제 경전에 보면 그런 내용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스님들, 부처님 당시에는 버려진 헝겊들을 주워 모아서 옷을 만들어서 이제 입고 사는 그게 이제 출가 비구의 의복 생활의 기본이었어요. 의복 생활에. 그것이 이제 조금 이제 불교가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이제 어떤 기반들이 구축되어지면서 불교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불교 신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직접 찾아가서 얻어먹는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 신자들이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면 이 공양을 받아서 이제 생활하는 것들이 계속 확대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의복, 옷감을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좋은 옷감을 스님들한테 옷감을 올려서 이제 필요한 옷을 만들어 입도록 이렇게 옷 공양을 이제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신도님들이 공양 올린 이 옷감을 실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기엔 대화들이 오고 가요. 부처님하고 제자하고 사이에 묻고 답하고 무슨 내용이냐면 옷을 만들어 처음에 옷감을 공양 받으면 옷을 만들어 입는데 옷도 입으면 낡잖아요.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옷으로 입을 수 없을 만큼
옷이 낡으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옷으로 입을 수 없을 정도로 낡게 되면 그 낡은 옷을 갖고 걸레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걸레로. 이 걸레로도 쓸 수 없을 정도로 낡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으로서 마지막 답이 걸레로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이 낡으면 진흙에 묻혀서 벽을 바르는 데 사용합니다. 이렇게 공양 올린 물건을 이렇게 사실은 소중하게 다루고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적어도 출가 수행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의복 생활은. 근데 의복 생활만 그러겠습니까? 이제 음식 생활도 마찬가지고 주거 생활도 마찬가지. 다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고 되어 있었죠. 제가 왜 이 문제를 갖고 최근에 제가 겪고 있는 전전긍긍하는 삶의 한 사례로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는 아낄래 아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넘쳐나니까. 그래도 이제 염치가 있으니까, 함부로 이제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지간히 그래도 쓸 만큼 써서 이제 버리자고, 하는데, 요즘엔 물건들이 하도 좋으니까 쉽게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게. 떨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함부로 버릴 수도 없고, 또 그걸 사용하게 되면 주변에서 또 뭐라 해요. 청승맞게 그런 거 쓰고 앉았다고. 신도님들도 그러고 우리 식구들도 그러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전전긍긍. 자, 이렇게 물건이 부족할 때는 아주 귀하게 또는 근검 전략해서 이렇게 이제 쓰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걸 미덕으로 강조도 하고 권장도 했죠. 그런 것이 기록되어서 경전에도 나오고. 근데 지금은 물건이 너무 넘쳐나서 어쩌면 소비하지 아니하면 이 사회가 돌아갈 수가 없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소비를 잘 해야, 정상적으로 해야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옛날에는 전략해야만 그 사회가 돌아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소비를 해야, 전략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소비를 권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가 된 겁니다. 이럴 때도 경전에 있다고 해서 계속 근검 전략을 강조를 하는 게 과연 이게 경우에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있어요. 이게 고민이,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야 뭐 자기 알아서 적당하게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는 사람들로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한 사실 정답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에 대한 바람직한 답을 우리가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공부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최근에 전전긍긍하는 제 생활의 한 예로서 이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늘 하는 이야기를 우리 동네 말고 다른 동네 가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우리는 맨날 했던 이야기들인데, 다른 동네 가서 그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는 맨날 했던 얘기가 심드렁한 거예요. 이 얘기를 이렇게 해봐도 이 관성에 젖어갖고 타성이, 이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타성에 젖는다는 것, 관성에 빠진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인데, 그래서 계속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무슨 별 얘기가 아니거든요.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다른 동네는 처음 듣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하고 맨날 듣는 얘기인데, 다른 동네에서는 그런 내용은 처음 듣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은 내용인데 늘상 듣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젖어드는 그런 관성들, 이 타성들,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정신 바짝 차려서 그런데 이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른 동네에서 해보니까 나타난 반응, 그 얘기를 잠깐 해볼까 싶네요. 우리는 어쨌든 이제 늘 했던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정리해서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역사적 경험으로 터득한 것도 그렇고 또 과학적으로 밝혀진 내용들도 그렇고 또 최근에는 가장 우리가 직접적으로 겪었던 게 코로나 상황이죠.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도 그렇고 또 뭐 부처님 말씀, 더 열면 성인들의 가르침, 이런 내용들이 보면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종합해서 이제 우리식으로 설명을 하면 온 우주의 유형무형의 모든 것들은 다 그물의 그물코처럼 이루어져 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 우주 유형무형의 우리 모두는 공동 운명체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물의 그물코로 그물의 그물코처럼 되었다는 얘기는 공동 운명체로 이루어져 있다. 따로따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만 사는 길도 있을 수가 없고 우리끼리만 사는 길도 있을 수가 없고 인간끼리만 살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런 걸 그전엔 잘 몰랐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잘 관찰을 해보고 또 과학적으로 밝혀낸 내용들과 또 연결시켜서 또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성인들 가르침과 연결시켜서 또 생각해 보기도 하고 최근에 겪었던 경험들을 또 잘 관찰을 연결시켜 보면 그렇게 요약이 되어지고 그런 내용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 몸, 한 마음, 한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런 내용을 원효 스님은 이제 어떻게 원효 스님 뭐 기실론 주석 원효 스님 주석에 보면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아주 압축해서 한마디로 요약된 표현이 귀일심원 요익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일심원 요익유정. 이 말은 뭔 말인지 모르겠죠? 우리말로 풀면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우리 모두는 한 몸이요 한 마음이요 한 생명이라고 했었잖아요. 이것을 더 압축한 한마디가 일심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일심.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요익 유정 무생명들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한다. 그게 불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부처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부처라고 얘기한다. 따라서 불교인들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사는데 전력 투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생명들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몸이고 한 마음이고 한 생명이기 때문에 분리시켜서 편을 가르거나 분리시켜서 차별을 하거나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루두루 잘 어울려서
함께 잘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이제 한문으로는 귀일심은 요익유정, 이심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무생명들을 안락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무생명들로 하여금 평화롭고 행복하도록 한다. 행복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다일 공동체라고 혹시 아세요? 아시네? 바퍼 목사라고 아세요? 유명하긴 유명하구나. 그 바퍼 운동본부에서 뭔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행사가 있어서 거기를 가게 됐는데요. 무슨 행사냐 하면 제가 이제 지리산 운동, 질상사에서 살기 시작한 이후에 어쨌든 지리산을 무대로 또 지리산과 인연된 많은 분들과 함께 펼쳤던 게 지리산 운동인데, 지리산 운동이 뭐 여러 형태로 시도가 됐어요. 여러 형태로 시도가 됐지만, 지리산 운동이 지리산 운동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생명평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들이 안전하기를, 그들의 삶이 평화롭기를, 모든 생명이 안전하고 그 삶이 평화롭게 되는 그런 삶을 살자. 그런 사회를 만들자. 그런 미래를 열어가자. 그렇게 이제 요약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운동을 불교계 내부로 가져가서 했던 것이 이제 화쟁위원 활동입니다. 화쟁위원. 종단에서 이제 화쟁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서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도록 하자. 그런 길을 열도록 하자. 이게 이제 화쟁위원 활동이죠. 그래서 언어는 조금 다르지만 추구하고 실현하고 싶었던 내용은 사실 같은 내용들이에요. 같은 내용. 그런데 이제 함석헌 선생 문화에 함석헌 선생 때부터 거기도 사실은 그 함석헌 선생의 그 CR 사상, 그러니까 CR 사상을 토대로 해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었어요. 함석헌 선생이 계실 때부터.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게 잘 안 돼. 어쨌든 간에 이제 함석헌 선생을 기리는 이제 활동들을 이어서 쭉 해가는데, 그게 뭐 CR 재단이라고 하는 거죠. CR 재단. 그 CR 재단에 계신 분, CR 재단의 연구소장으로 계시는 이제 어르신이 계신데, 박재순 선생이라고. 이분이 제가 이제 화쟁위원장 할 때 뭔 인연으로 해서 몇 번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싸움은 말리고 흥령은 붙여서 함께 살도록 해야 된다. 이 길을 열자는 이 얘기에 대해서 썩 그렇게 흔연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뭐지? 하는 이제 이런 문제의식도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거 해야 되나? 하는 이런 문제의식도 있고. 그래서 대놓고 막 뭐라고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뭔가 이게 흔연하지가 않은 거죠. 못마땅한 부분도 있고,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때는 내가 그 의심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우리 사회가 거의 심리적인 내전 상태로 가고 있다. 심리적인 내전 상태로. 극단적인.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가갖고는 큰일 날 것 같은 걱정이 된다. 그러면서 화쟁 얘기를 하고 했던 스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노라고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뭔가 이게 서로 함께 사는 길을 열기 위한 노력들이 비상하게 펼쳐질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스님도 시골에 있지 말고 서울로 올라와서 당신이 전문가니까 그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쉽게 하면 이런 주문인 거예요. 이런 주문. 그래서 이제 거기는 상생, 해원 상생 이런 표현이에요. 상생 사회를 구현하도록 하자. 서로 함께 사는, 서로 너도 빛나고 나도 빛나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활동을 했으면 하자 하는 이제 그렇게 해서 나는 이런 것저런 다 정리하고 시골에서 사는 사람인데 서울에 올라가서 그런 일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그렇지만 그런 마음들을 내서 그걸 한다고 하면 어쨌든 나도 같이 하겠다. 그런 일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선언의식을 이제 그 바퍼 운동본부 선언의식을 바퍼 운동본부에서 했어요. 선언의식을. 거기 갔었거든요. 가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귀일심원 요익유정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는데 그 현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 그냥 막 표출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날 이제 상생사와 신을 위한 이제 성명서 선언식을 하고 또 대화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어쨌든 그 현장에서는 기독교 쪽 분들이 많아요. 거기는 기독교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 이제 귀일심원 요익유정 이걸 이제 풀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온유주 유형무형의 모든 것들은 한 몸이고 한 마음이고 한 생명체이다. 고로 우리는 죽을 똥 살똥 최선을 다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길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단히 뭔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방향과 길을 이제 못 찾아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길로서 굉장한 설득력을 갖는다. 그런 공감들이 이제 있긴 있었어요. 그런 공감들이.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공동대표로 참여했던 분 중에서 동학농민 통일운동을 하는 분이세요. 그쪽 분야인 굉장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동학농민 통일운동.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거기서 인사를 나눴는데 이름을 내가 지금 전화가 와갖고 자기들이 이제 동학농민 통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분야에 어떤 이런저런 사람들이 한 200~300명 정도가 계속 토론하면서 계속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나보고 거기에 좀 와달라고 같이 참여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그 현장에서는 그분하고 나하고는 전혀 결이 안 맞아요. 얘기 내용으로 보면. 거기는 요새 말로 하면 굉장한 뭔가
정의의 투사 같은 분인 거예요. 그 얘기 내용이 보니까 정의의 투사. 나는 약간 회색 분자적인 성격이고. 그런데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선언식에서 나눴던 내용 중에 제 얘기가 굉장하게 사실은, 뭐라고 할까, 어차피 뭔가 이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자욱했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자욱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자욱한 안개가 쫙 걷히는 그런 기분이 들었고, 자기들의 모임, 자기들이 오랫동안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와서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그 아주도 못하고 내가 그런 거 그랬더만 어떻게 보면 선언식 때 나눴던 이런 내용들을 갖고 같이 대화를 같이 나누고 그런 정도만 해도 크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연배도 나보다 더 많아요. 나보다 연배도.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는 우리가 지금 모색하고 있는 방향과 길이 시대 정신에 잘 부합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하나 이제 확인할 수가 좀 있었고,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이유는 하나는 법문 준비하기가 힘들어서 좀 쉽게 가자 이런 속셈도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식구들이 우리가 지금 모색하고 있는 방향과 길에 대한 좀 더 자신감과 자부심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몇 가지 생각이 있어서 그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약간 좀 큰 담론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큰 담론이어서 아마 이제 어떤 분은 그런 담론들이 필요한 부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담론에 익숙하지 않고 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은 또 뭔가 좀 뭔 소리여?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그래도 뭔가 보탬이 되는 한마디를 하고 끝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저께 내린 결론을, 어저께 전전긍긍하면서 내린 결론, 혹시 누가 설명하실 분 계세요? 어저께 차담하신 분 중에서 2시간 동안 전전긍긍하면서 마지막 결론 내렸잖아요. 불교는 이런 거야.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하면 그 삶이 괜찮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가 보네. 기억은 하세요? 결론에 대한? 기억도 못하는 건가? 알 수가 없네. 불교 이야기를 아주 압축해서 요약해보면 스스로 물을 수밖에 없는 물음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게 뭐겠어요? 인생이 뭐지? 이런 거죠. 인생이 뭐지? 사는 게 뭐야? 조금 더 가면 그런 문제의식들이 여러 형태로 작용을 하죠. 왜 태어난 거야? 왜 살아야 하는 거야? 힘들 때일수록 그런 생각들이 나죠. 그렇죠? 뭐가 잘 안 되고 길이 안 보이고 힘들고 이렇게 살라고 왔나 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억울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등등등등. 그럴 때
그런 물음들이 생기는 거죠. 나는 누구야? 인생은 뭐야? 왜 살아야 하는 거야? 또 왜 죽는 거야? 죽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등등등.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인생의 질문. 그걸 우리는 인생 화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답답할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어서 전전긍긍할 때일수록 스스로에게 떠오르는 질문. 이거야말로 진짜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그거야말로.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질문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끈질기게 탐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탐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이거 골치 아픈가, 그렇게. 그 술이나 한잔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처리해버리는 경우를 이제 사실은 그렇게 처리하고 사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마 대다수는, 아, 이거 골치 아파, 골치 아파. 그렇게 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대다수는. 제가 제 경험도 그렇고, 제 나름대로 이제 관찰 해봐도 그렇고, 야, 저 삶은 참 괜찮다, 저런 삶은. 본인도 뭐 자기 삶에 대한 자기 확신과 자부심이 있기도 하고, 또 그분의 삶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 도움되기도 하고, 내가 봐도 참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물음을 꾸준하게 탐구하면서 살았더라고요. 이 물음을 꾸준하게 탐구해 가면서 사는 사람들은 보니까 정치를 해도 괜찮은 정치인을 하고요. 사업을 해도 괜찮은 사업이 되기도 하고, 종교를 해도 괜찮은 종교인으로 살아요. 대부분 보니까. 농부를 해도 괜찮은 농부. 대부분 보니까. 그래서 어저께도 마지막 결론은 본인의 인생을 좀 제대로 알아서 좀 괜찮은 인간으로 살다가, 어차피 죽는 거는 너나 없이 다 죽으니까 때가 되면, 괜찮은 인간으로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형편없는 인간으로 살다가 죽을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그래도 괜찮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본인을 위해서나 인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나, 또 우리 후배들이 살아야 될 이 세상을 위해서나, 그래도 이 세상에 그래도 도움이 되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유익하기도 하고 본인에게도 괜찮기도 하고, 뭐 그래 살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가르쳐주는 게 불교다, 이런 얘기죠.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게 필요하다. 자기 자신을 알고 보니까 어땠다고 했죠, 우리가? 알고 보니까 한 몸이고 한 마음이고 한 생명이더라, 이렇게 했던 거죠. 우리 모두는 알고 보니까. 그동안은 나는 나이고 너는 너일 뿐이야, 이렇게 알고 믿었는데, 내용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너와 나는 남남이 아니더라. 그런 것을 한 몸, 한 마음, 한 생명이라는 말로 요약한 거죠. 이걸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 이 경전적 언어로는 동체 대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동체를 잘 아는 것, 우리 모두가 한 몸이고 한 마음이고 한 생명임을 잘 아는 것,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제대로 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되냐면, 인간은 행위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존재예요. 이건 굉장한 능력이죠. 내 마음껏 내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껏. 행위하는 대로.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건 부처님 우리에게 준 굉장한 선물입니다. 희망의 선물이죠. 희망의 메시지고, 이거는. 행위하는 대로. 거짓말하면 즉각 거짓말하는 인간이 되고, 욕하면 즉각 욕하는 인간이 되고,
우아하게 하면 즉각 우아한 인간이 되고, 너그럽게 하면 즉각 너그러운 인간이 되어지고, 해도 안 되면 문제지만 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니까 이거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이거. 그리고 행위하는 대로 된다는 사실. 그러면 이런 게 인간이라고 한다면 내가 괜찮은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은 또 한 가지 좀 더 보태야 되겠네요. 나 홀로는 살 수가 없어요. 나 홀로 온통 관계로만 우리가 살게 돼요.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너와 나의 관계, 이웃과 이웃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어떤 사건, 사물과 사건의 관계, 또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온통 다 관계로 살죠. 관계로. 이 관계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로 살아야 되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하는 거죠. 어떻게? 괜찮은 인간이 되려면 당연히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일 수 있겠는데 좁혀서 그러면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관계를 좁혀봅시다. 내가 괜찮은 아내가 되려면 또는 내가 괜찮은 남편이 되려면 행위하는 대로 되니까 행위는 혼자 하는 거 아니거든요. 누구를 상대해서 하거든요. 그렇죠? 거짓말할 때 혼자 저 히말라야 가서 합니까? 어떤가요? 어떤 상대를 상대해서 거짓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화롭게 말을 한다고 해서 저 지리산 저기 뱀사골 가서 하나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아니죠. 누구를 상대해서 평화롭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상대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괜찮은 아내가 되려면, 괜찮은 인간이 내가 되려면, 괜찮은 남편이 되려면, 괜찮은 내가 되려면 상대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괜찮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대에게 상대의 존재 가치를 인정도 하고 존중도 하고 또는 고마워하기도 하고 서로 돕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게 상대에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실제 내용적으로 아내에게 남편은 절대적인 존재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없이는 아내는 성립이 안 돼요. 남편이 없는데 여자가 그냥 아내가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남편이 없을 때는 여자일 뿐이에요. 아니면 뭐 처녀이든가 아니면 호르몬이든가.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무관하게 남편이 성립되지 않아요. 아내가 있어야만 남편이 성립돼요. 남편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아내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는 남편이란 사람은 청년이거나 아니면 호랩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남편이 아닌 거지. 근데 행위하는 대로 된다고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내에게 잘해야 괜찮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괜찮은 남편이 되는 것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잘해야 잘하는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괜찮은 여성이 되는 것이고 괜찮은 아내가 되는 것이고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요약해서 보면 매우 단순한 얘기인 거예요. 매우 단순한 얘기. 그래서 복잡한 거 다 걷어내고 단순화시켜서 그래 오늘 이 순간부터 나는 괜찮은 인간으로 살다 갈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그 존재 가치를 인정도 하고 존중도 하고 배려도 하고 서로 돕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어울려서 잘 살아가도록 한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처라고 한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은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려울 게 없잖아요. 단순화시켜보면. 그래서 이제 더운데 괜히 짜증 부리지 말고
그런데 공을 들여서 괜찮은 인간으로 여름을 잘 지내고 가을을 잘 맞이하도록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부터 여러분들 시간이